네, 우리는 화학과 함께 살고 있다. 오늘 시간에는 사과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감자 그리고 이런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갈변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먹기도 참 이상하고 맛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라우닝,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 하는 건데, 식품 중에서 일어나는 갈변은 대부분이 이 효소적 갈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효소적 갈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효소가 참여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과의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사과를 껍질을 이제 벗긴 후에 이것을 공기 중에 이게 노출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갈색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갈변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식품 중에는 이런 페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놀은 뭐냐면은 이런 페닐링의 OH 그룹이 있는 이런 것을 페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페놀이 알코올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는 것을 다중 페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산소에 공기 중에 이게 노출이 돼요. 산소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그 식품 중에 사과 중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 산화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폴리페놀 옥시다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PP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폴리페놀 산화효소에 의해 가지고 얘가 퀴논이라고 하는 이런 키톤기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키톤기로 OH 그룹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퀴논이 일련의 어떤 그 반응에 의해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요.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폴리머리제이션이 된다, 폴리머가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멜라닌 하면은 이거는 갈색을 지닌 그런 색소죠. 이게 이제 분자량이 큰 건데 멜라민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멜라민하고 멜라닌은 다른 건데 멜라닌 색소가 일어나게 돼서 이걸 우리가 이게 이제 사과 표면 같은 것에 갈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이제 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효소적 갈변 반응이 뭐 나쁜 거냐 하는데 뭐 나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즉 식품의 색이라든지 맛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 중에서는 이 효소적 갈변이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적 갈변에 의해 가지고 맛이 바뀐다든지 또는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갈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고기 보면은 고기를 살짝 구웠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굉장히 맛있는 빵에 갈색을 이렇게 지니고 있죠. 이런 거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코코아 콩 같은 거 그리고 차 하면은 차를 원래 차는 녹색이었는데 나중에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색깔이나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되고 이런 갈변 반응이 그리고 무화과라든지 포도 같은 이게 이제 건조 과일들 있죠. 이것들의 색깔을 내고 맛을 내는데 이 갈변 반응이 효소적 갈변 반응이 응용이 됩니다. 또 이 갈변 반응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어, 좀 전에 살펴봤던 이런 사과라든지 감자, 바나나, 아보카도 이런 이제 신선한 과일들이 이게 이제 공기 중에 껍질을 벗긴다든지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이 과일이나 채소가 갈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맛이 바뀐다든지 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게 그 식품에 있어서의 효소적 갈변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효소적 갈변 반응을 그냥 놔둘 거냐?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산업적으로도 이것을 이제 제어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습니다. 식품에서. 그래서 크게는 물리적 방법하고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먼저 물리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열 처리 방법이 있어요. 열 처리 방법은 뭐냐면은 이 효소에 의해 가지고 변성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갈색으로. 그래서 이 효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열에 의해서 그래서 데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열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효소가 어, 변성이 돼가지고 갈변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 포도주의 양조에 있어서 그리고 차를 가공한다든지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베이컨을 저장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채소를 데친 후에 이것을 나중에 쉽게 먹으려면은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열처리 방법에 의해서 효소적 갈변을 제어하는 방법이고 또 열처리와 좀 반대로 저온 처리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냉장이나 냉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온 환경에서 갈변 효소들이 있는데 그것의 효소 활성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제어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떨 때 뭐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냉장 보관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를 하죠. 이제 이게 저온 처리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이 산소 제거 방법이 있는데, 어, 이 지금 효소적 갈변을 할 때 산소가 어, 이제 효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퀴논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미리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진공 포장을 한다는 거죠. 어, 이 용기 안에다가 사물을 식품들을 집어넣어주고 진공으로 백큐으로 이것을 뽑아내요.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을 그러면은 산소들이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 또는 대체기체 로서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넣는다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것이 과자 봉지에 보면은 거기가 뺑뺑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소는 빼내고 여기에 뭐 질소를 이렇게 채워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갈변 반응이 늦춰진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로서 여기에 뭐 불침투성 필름을 입힌다든지 식용 코팅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와인이라든지 주스 등을 밀봉하는 작업. 이것도 밀봉을 잘 시켜놓은 것도 이것이 이제 갈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공기 중에 이거 이제 그릇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보다도 여기에 소금이라든지 소금물이라든지 설탕 용액에 이렇게 잠겨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산소 대신에 산소가 빠져나가고 다른 지금 이제 소금이라든지 설탕 용액으로 얘가 어, 여기가 이렇게 코팅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방법이 산소 제거 방법이고 또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방사선 조사법이라고 해가지고 UV를 쬐어준다든지 그리고 감마선, 전자빔 등을 이제 식품에다가 쬐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있는 미생물들이 있으면은 그 미생물들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것에 성숙되는 것들 그리고 발화를 지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효소적 갈변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열 처리 방법, 저온 처리 방법, 산소 제거 방법, 그리고 방사선 조사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 방법이 있어요. 화학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는 산성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갈변을 일으키는 이 효소들은 어떤 특정 pH 범위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갈변을 일으키는
pH 범위를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폴리페놀 그 PPO,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경우는 pH가 5에서 7 정도일 때 최적의 조건이 돼요. 이게 이제 활성이 일어나서 갈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pH를 3으로 맞춘다는 거죠. 채소나 과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조건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pH를 조정하는 식품에서 pH를 조절해서 산성화를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연산이라든지 아스코빅 애시드, 아스코브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글루타사이온 이런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용액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이것의 pH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갈변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산화방지제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산화방지제는 뭐냐면은 어떤 식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식품 속에다가 이게 산소가 있어가지고 산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이 산화방지제가 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갈변을 시작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막아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이런 이제 항산화제가 뭐냐면은 아스코빅 애시드고 이게 이제 뭐 비타민 C죠. 그리고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L-시스테인, 소르빈산,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런 물질들이 산화방지제로 사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화학적인 방법은 킬레이트제를 사용해서 갈변을 억제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이 사과 같은 데서 이제 이것을 PPO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PPO가 작동을 하려면은 거기에 보조 이온으로서 구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구리가 참여해야만이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이 구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즉 킬레이트제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킬레이트제가 구리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구리가 활성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산화 효소의 활성도도 따라서 억제가 되는데 이 식품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 킬레이트제로는 시트르산이라든지 소르브산 그리고 코직산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제 이 주제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EDTA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포르피린, 뭐 폴리카르복실산 등 다양한 물질들이 이 킬레이트제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번째 방식, 즉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산성화법, 그리고 산화방지제를 사용하는 방법,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생활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갈변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정에서는 이런 천연제제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양파라든지 파인애플, 레몬, 그리고 화이트 와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 가지고 일부 제품들의 갈변을 늦추거나 또는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양파가 생활 가운데서 많이 이용이 되죠. 이 양파하고 그 추출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PPO 이 효소들을 활성을 억제해 가지고 갈변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파인애플 주스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과나 바나나 같은 것의 갈변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몬 주스를 이용하면은 이 레몬 주스에 있는 이 구연산이나 아스코르브산이 이것들이 이제 식품들을 갈변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뭐 레몬 주스 한 1 테이블 스푼에다가 물 한 컵을
넣은 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소금을 이용해 가지고 소금을 뭐 8분의 1 티스푼에다가 물 한 컵을 넣고 나서 이거 이제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과 조각을 그 안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 주게 되면은 담궈 주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해요. 물기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깨끗한 뭐 물로 이렇게 헹궈주고 나면은 몇 시간 동안은 갈변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그 사과 같은 것의 이 갈변 억제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사과를 껍질을 벗기고서 이것을 잘랐잖아요. 자르고 나서는 이것을 그 공기가 드나들 수, 특히 이제 산소라는 거죠. 산소가 들지 않게 밀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 진공 용기에다가 이것을 보관을 하게 되면은 뭐 최대 뭐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도 갈변이 되지 않고 이것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이 사과를 비롯해 가지고 과일이나 채소가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갈변이 일어나고 그 갈변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